일단은 어저께 보던 결산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더 볼 건데요. 일단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결산 중에 제가 아마 앞으로 결산할 때 요거 자주 적을 건데요. 그래서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래서 당좌 자산하고 유동 부채 있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어진다 그래서 이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인데, 결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장난으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 읽고 해석이 안 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성급 비용의 뜻은 내년 거를 먼저 준 겁니다. 우리가 돈 줄 때 내년 거까지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때 내년 거까지 주는 걸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먼저 받으면 무슨 수익이라고요? 선수 수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내년 거랑 이어진다 그래서 이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는 못 받은 거, 미지급은 안 준 거죠. 그래서 저희 어저께 숙제 하나 있었죠. 18번 문제. 선수 수익. 그래서 그 선수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그리고 결산은 반복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결산 잘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은 수시로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소 18번 8월 1일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그래서 일단은 임대료인데 현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금 얼마 받은 거예요? 600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대요.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네, 선수 수익. 그래서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600 부채의 증가. 그리고 분계하실 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증가 감소 적으시면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12월 31일이죠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장난을 한번 쳤어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거기 보시면은 임대기간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기간이요? 임대기간. 그래서 임대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임대했느냐. 그래서 몇 월 달에 임대했어요? 9월 달에 임대했죠? 그러면은 올해는 9월 달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몇 월부터요? 9월. 그래서 9, 10, 11, 12 해서 올해 몇 개월이요? 4개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뭔 장난을 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난친 거는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에요. 그러면은 4개월이면은 얼마냐면 2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은 몇 개월이죠? 그러면 8개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장난을
한 번 더 친 거예요. 하나는 선수 수익 처리했고 하나는 날짜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좀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400.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하실 때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선수 수익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게 6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400. 그러면 600이 400 되려면 얼마 줄여요? 200 줄여요. 그래야 얼마 돼요? 400 되죠. 200 줄여야.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 요 200만 원은 올해 거잖아요. 올해 거는 수익이나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뭐나 뭐 처리하는 거라고요? 수익이나 비용.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임대료죠. 그래서 임대료 얼마요? 200. 돈 벌었다 수익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라 그랬어요. 무조건 2에서 푸는 게 방법은 아니고, 우리 뭘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뭐 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 적는다?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면 언제 거 적는다고요? 내년 거.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것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수 수익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부채니까 부채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금액은 언제 거 쓴다고요? 올해 거. 그래서 얼마요? 200. 그래서 이해하는 게 헷갈리신 분들은 일단 초반에 일단 이게 공부라는 게 답을 맞춰야 조금이라도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외워서라도 좀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세요. 나눠드린 유인물 앞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건 요거 볼 거예요. 미수 수익. 무슨 수익 볼 거라고요? 미수 수익. 그래서 보시면 좀 이따 하면 되겠다.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냐면 미수라는 게 못 받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못 받은 거. 그럼 우리 못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못 받았으면 올해 못 받았으면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10월 1일 날 임대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근데 이게 두 달치라고 볼게요. 몇 달치요? 두 달치. 그래서 일단은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임대료 200. 뭐의 증가요?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우리 12월 며칠이요? 31일 날. 지금 10월 달에 받은 거잖아요. 두 달치를. 그러면 10월하고 몇 월 달까지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11월까지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월 달 거는 못 받았다. 12월 달 거는 못 받았다 라고 보시면은요, 12월 달 거 못 받았다 그러면 못 받은 거 뭐라 그래요? 미수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 못 받은 걸 뭐라 그래요? 미수 수익.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원씩이잖아요. 두 달치 200이니까. 그러면 12월 달 거 못 받았으니까 몇 달치 못 받은 거예요? 한 달치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얼마요? 10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임대료 얼마예요? 100만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볼게요. 네 달치. 몇 개월치요? 네 달치. 그다음에 7월 1일, 12월 31일 한번 해보세요. 저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고요? 400.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자 받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자 수익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자 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7월 달부터 4개월치 받은 거죠. 그러면 7, 8, 9, 10까지 받은 거예요. 그럼 몇 달치 못 받은 거예요? 두 달치.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못 받았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못 받은 거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못 받았다 뭐예요? 미수. 그래서 미수 수익. 그래서 미수 수익 얼마예요? 2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뭐 못 받았다고요? 이자 못 받았죠? 그래서 이자 수익 200 수익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래서 저기 수익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26번. 그래서 정리하시고 26번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디 갔냐? 그리고 26번 하나 있어요. 참고로 수익 문제는 아주 잘 내진 않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다음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26번 보시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 있죠? 근데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못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얼마요? 30만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못 받으면 끝이 아니죠. 못 받은 거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못 받았다 뭐라 그래요? 미수 수익. 얼마 못 받았다? 30만원. 자산의 증가. 정리하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앞으로 결산할 때 종종 이걸 쓸 거예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근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찍는 방법은 100%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100%다 맞출 수 있는데 찍는 거는 맞을 때 있고 뭐 할 때 있어요? 틀릴 때 있는데 맞을 확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돼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26번에 미수라고 써 있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러면 여기 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차변에 무슨 수익이라고 써버려요? 미수 수익.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푸시면은 한 10개 나온다고 하면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답이 맞아요. 근데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답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찍는 방법도 사이사이에 알려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남은 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미지급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래서 우리 미지급금도 부채잖아요. 근데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는 저거예요. 미지급금은 상품과 관련 없는 거 사고 돈 안 줬을 때, 판매와 관련 없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쓴다고요? 결산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은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현금을 줬는데 요게 한 달치예요. 한 달치.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100 비용의 증가. 뭘로 줬다고요? 현금. 얼마 줬어요? 1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월 31일 날 봤더니 우리가 10월 달까지만 돈을 줬었죠. 그래서 몇 달치 안 줬다라고 볼게요. 2달치 안 줬다라고 볼게요. 근데 안 준 이유는 뭘까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 없어서 내년에 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달이니까 얼마예요? 이자가 200이겠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근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언제 줄 거다?
내년에 줄 거다. 그래서 안 준 비용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00.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정리 또 하세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정도 되겠구나. 다음 시간에 저거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은 실기 입력도 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9월 1일 날 저기 뭐냐 임차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게 세 달치라고 생각하시고 9월 1일하고 12월 31일 거는 아직 뭐 한 거예요? 안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안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앞에 보시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얼마요? 3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임차료 드렸대요. 그래서 무슨 요요? 임차료 3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3개월치 준 거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까지는 준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는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한 달치 안 준 거죠. 그러면 세 달에 300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100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주기는 줄 건데 올해 줄 거예요? 내년에 줄 거예요? 내년에 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주기로 했다. 현금 얼마요? 100만 원 자산의 감소.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번호 찝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그래서 5번, 6번, 그 다음에 14번, 아니고 24번, 24번은 금액 계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번인데 잠깐 5번 잠깐만 봐주세요. 그래서 5번 잠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2008년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1월 15일이니까 올해 주는 거다, 내년에 주는 거다, 내년에 주는 거다. 왜냐면 결산할 땐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래서 6개 풀어보세요. 10시 14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5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 읽고 지문 해석이 안 되면 답을 맞춰도 다음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말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 안 준 게 얼마 있대요? 200만 원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언제 주기로 한 거예요? 내년 1월 15일 날 뭐 할 거죠? 줄 거죠. 예, 뭐 그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사무실이죠? 그래서 800번 때 임차료 얼마 주기로 했어요? 2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네, 그 아직 안 줬죠. 그래서 안 줬다 그래서 뭐예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6번 기말 연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자 줄게 12만 원 있는데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주는 이자 뭐예요? 이자 비용 12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어요.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12만 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4번 그래서 14번 보시면 결산일 현재 차입금 이자 356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이자가 얼마 있는 거예요? 356만 원이 있는데 주기는 줄 건데 언제 줄 거예요? 1월 29일 날 줄 겁니다. 언제 줄 거라고요? 1월 29일. 그러면 아직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면 우리 주는 이자 뭐라고요? 이자 비용 얼마 주기로 했어요? 356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주기로 했죠? 이자 주기로 했는데 내년에 줄 거죠.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356만 원 부채의 증가. 정리 또 하시고. 그다음에 24번 보시면은요. 24번 같은 걸 잘 푸셔야 돼요. 시험 때에는. 왜냐면 24번은 계산도 해야 됩니다. 모두 하셔야 된다고요? 계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1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24번에 1억 곱하기 거기 보시면 이자율 몇 프로죠? 이자율 12%예요. 몇 프로요? 12%.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 몇 월 달부터죠? 몇 월 달부터? 10월 달부터예요. 몇 월 달부터요? 10월 달.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이자율의 뜻은 몇 년짜리죠? 1년짜리죠. 1년은 몇 개월? 12개월. 그 다음에 우리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3. 왜 12분의 3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월이자율. 그래서 월이자가 1%야.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예요? 12%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월로 나왔어요? 연으로 나왔어요? 연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 연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월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1년 썼어요? 3개월만 썼어요? 3개월. 그래서 항상 이자 같은 거 볼 때 이게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월이자면 곱하기 3이에요. 맞죠? 월이자면 한 달에 12%니까. 그럼 어마무시한 겁니다. 한 달에 12%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계산 요런 공식 같은 거 자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 잘 봐주세요. 결산 시 대변의 현금이 아이고 제가 이거 현금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여기 미지급 비용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현금이라고 썼지? 이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요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1억에 12%에 3 하면은 얼마 나오세요? 300.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은 아니고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보고 뭐 하래요? 계산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을 결론은 줬단 얘기예요? 안 줬단 얘기예요? 안 줬단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만기에 일시불로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3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주기는 줄 건데 지금 줄 거다 나중에 줄 거다 나중에 줄 거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미지급 비용 얼마요? 300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은요. 25번 보시면 당해연도 12월분 영업부 급여 200만원이 누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락되면 끝이 아니죠? 네. 누락됐는데 왜 누락되었나 봤더니 2009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16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결론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고요? 20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뭐 안 줬죠? 거기 보시면 영업부 급여 안 줬죠? 우리 영업부 급여 뭐라 그래요? 급여라고 합니다. 사무실 급여는 급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직은 뭐라 그랬죠? 임금이라 그랬죠.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8번 끝에 보시면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의 뜻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거기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28번 공장 안 준 거 있었죠? 공장은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임차료 150.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사무실은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임차료 1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주긴 줄 건데 내년에 줄 거잖아요. 그래서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250 부채의 증가. 그래서 꼭 결산은 이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답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고 왜 이렇게 붕괴가 되는지 그거를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뭐냐 연습이 그 복습이 좀 중요해요. 결산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이제 앞에 안 푼 거 있죠. 거기 앞에 안 푼 거부터 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속도로 나가면은 아마 다음 시간 그러니까 11시 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마 실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